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조했던 1, 2분기 실적 이후 조 단위 실적을 회복하면서 2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주가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부분 적자 폭이 크고 업황 전반의 턴어라운드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이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과연 희망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대준 KR 컨설팅 대표,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가 오늘 오랜만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조금 들었다는데 매출, 영업이익, 이형수 대표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매출 67조, 영업이익 2조 4천억 정도 나왔고요. 예. 대부분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네. 증권사들의 평균적인 맞습니다. 전망치보다 조금 올랐어요? 조금이 아니라 되게 잘 나왔습니다. 되게 잘 왜냐하면 나왔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컨센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보는 쪽은 1조 초반까지도 봤었거든요. 아, 좀 1조 초반대. 네네. 예상 그리고 능력이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컸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좀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이 그래도 한 2조 정도로 봤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2조 4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한 30%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왕의 실적, 뭐 작년 3분기라든지 1, 2분기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작년 동기 대비로 하면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워낙 지금 메모리 업황 자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 사업부 특히나 지금 적자의 원인이 반도체 사업입니다. 반도체 부분, 네. 전체 삼성전자 영업분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안 네네. 좋다. 맞습니다. 원래 뭐 한 4조 정도의 이제 적자를 계속 이제 지난 분기에도 냈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만. 네, 이번에는 한 3조 7천억 정도 이제 적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사업부를 제외한 전 사업 부문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이제 무선 사업부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이 이제 한 3조 3천억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한 1조 6천억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쇄돼서 한 2조 4천억. 그러니까 지금 부문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안 나왔지만 이영수 네네. 대표께서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 나눠서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 역시 뭐 반도체가 좀 호전됐다?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뭐 주요한 요인은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가 1차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 효과. 왜냐하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환율 동향이 예. 대략 한 1,300원 초반에서 1,300원 중반의 흐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2, 3분기의 환율 동향이 주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램 가격의 변화이죠. 디램 가격. 예, 디램 가격이 연초 1.3불 수준을 저점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네. 최근에 1.4, 1.5불까지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줘서 이게 현재 현물 시장가에 그런 네, 건가요? 현물 시장 가격이고요. 예. 디램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지난 4월에 추진했던 감산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이 가격 변화의 진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실적 반영치를 이제 판단하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제 정의해서 시작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그 창대한 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창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가 좀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분기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그널은 이 데이터상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신호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어떤 신호들이에요? 수출 데이터이고요. 수출. 네, 반도체 부분으로 국한지어서 이제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최절정기의 수준은 지난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2000? 22년 12월.
작년 12월. 네, 이때 127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던 반도체 시황이 최근에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올 4월에 63억 불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63억 절반 반 이하로 토막 절반. 났죠. 예. 그러한 반도체 그 수출 동향에서의 흐름들이 7, 8, 9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난 9월 수출 동향이 이번 10월 초에 발표가 됐죠. 예. 99억 불, 약 100억 불 정도의 수출 회복세를 보여주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수출에 뚜렷한 이제 회복 조짐이 보였다. 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치는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부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이었고요. 예.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뭐 창대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네, 창대하다는 표현 참 기대가 정말 됩니다. 정말 창대할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예. 주기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반도체가 업황이 나아지고 업황이 불황으로 접어드는 그 계속 침체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차를 두고 침체와 상승을 반복합니다. 네. 주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의 그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 사이클이 변동하는 겁니다. 예. 이게 보통 한 3년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3년 주기. 우리가 시간을 약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8년. 네,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의 그 공공기관의 그 PC를 전면 교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때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년 시차를 적용해서 예. 2021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중국의 서버용 반도체 교체 주기였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사이클 산업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 그리고 업황 자체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8년도, 21년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3을 더하게 되면 내년이네요. 내년이죠. 2024년. 그렇습니다. 반도체 주기는 이제 3년 주기 사이클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건 판단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을 두고 있는 여러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부분이에요? 뭐 AI용 반도체 증가하고 AI용 있는 추세가 반도체. 늘어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2018년도에 그 미국의 행정부 기관들의 그 PC 수요 교체였기 때문에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사용 연한이 다 했다라고 판단되는 시기이거든요. 교체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미국.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이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2조 원대의 영업이익 네, 2조 4천억 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잠깐 시간을 되돌려서 2022년도 예. 삼성전자가 실적이 최대치 나올 때 예. 매출 17조에 영업이익 14조를 발현했을 때 2분기죠. 예. 이때 반도체 이익이 10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비하면 뭐 크진 않은데 내년도의 전망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내년 분기에 뭐 과거처럼 10조씩 이익 낼 수 있을까요? 창대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상황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 대비해서는 괄목할 만한 숫자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업황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격 동향을 얘기해 줬는데 뭐 업황 턴어라운드 가격 회복이 잘 될 거라고 계속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진 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확실하게 그게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바닥 시그널은 저도 거의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확인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 이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한 거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반등 사이클과 AI 혁명의 중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AI 쪽은 뭐 생성형 AI, 뭐 챗GPT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확실히 좋고 지금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이제 좀 반도체 섹터들이 지지부진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전통 수요거든요. 예. 전통 수요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 서버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 있고 PC 쪽이 있는데요. 지금 뭐 서버 중에서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AI 쪽은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서버 있잖아요. 일반 서버 쪽은 수요가 안 좋았고 그리고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 쪽은 수요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PC 쪽을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PC. 네, 그래서 이제 데리나 뭐 아수스 이런 쪽에 통해서 지금 수요가 좀 개선되고 있다. 뭐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경기 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PC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조짐이 증가세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윈도우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이 그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11으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칩셋들이 나옵니다. 뭐 인텔이나 AMD나 엔비디아 네. 같은 업체들이 칩셋을 내놓는데 최근에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이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고요. 예. 이제 그러면 그 교체 수요 때문에 내년에 한 8% 정도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 네, 그래서 이제 PC 쪽은 이제 올해 한 2억 6천만 대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8% PC 네네. 수요가 늘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서버 같은 경우도 그동안 클라우드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고가 워낙 많은 상태였고 재고가 뭐 16주에서 18주까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 주문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 삼성 쪽에 서버용 디램을 이제 주문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삼성전자에 네네. 서버용 디램을 주문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이 이제 모바일이거든요. 모바일. 근데 모바일은 중국이 뭘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나오고 좀 기대를 했는데 중국 쪽이 지금 뭐 비고이 위안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모바일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의 반도체 수요. 네, 맞습니다. 실적 분야별로 잠깐 이제 추정치는 내보셨는데 스마트폰이 조금 잘 팔린 거로 지금 예상이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폴더블 폰 5, J5 이게 잘 팔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각광받고 요즘 많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지난 있고. 8월에 나온 새로운 거. 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예. 반도체가 한 60%의 비중으로 차지하는 매출을 구성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이 핸드폰,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요 부분의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는 지금 쟁걸음으로 그 걸음 자체가 좀 느린 걸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반도체는 나머지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핸드폰 사업부라든가 또 가전 쪽에서의 괄목할 만한 지금 동향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서 그 우리가 수출 동향 데이터를 계속 제가 점검을 해드리는데 지난 8월과 9월에 그 수출 데이터 통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기계, 조선 부분은 올해 들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진행이 되어 있는 산업이고요. 예. 지난 8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했던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예. 가전 분야가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가전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쪽이 성장세로 상승으로 곡선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삼성전자 수익 회복에 디스플레이 부분도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상당한 부분의 디스플레이 부분이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많이 팔았나요?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 보면 전장 관련해서 이 예. 디스플레이 용도의 그 액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판매가 요즘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디스플레이 부분 수출 회복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 기대가 됩니다. 역시 문제는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반도체 부문 이 적자가 언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느냐. 이번 분기 3분기 아까 3조 얼마로 추정을 하셨죠? 반도체 부분 적자? 3조 7천억 정도 3조 보고 7천억 있습니다. 정도. 네. 그럼 4분기에는 좀 뭐 균형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요? 반도체 부분? 네. 뭐 좀 더 개선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디램에서 나오는 적자는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네. 지금 대부분 낸드 플래시 쪽에서 적자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 네, 플래시에서. 왜냐하면 디램 쪽은 수요의 가시성이 좀 확보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AI 쪽에서 HBM이라는 것도 결국은 디램 아파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DDR5라는 새로운 이제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디램 어떤 디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게 되면요, 여기 캐파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한 40% 정도 캐파가 줄어듭니다. HBM으로 전환하게 되면. HBM이라는 네. 게 뭐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네네. 이런 칩입니까? 좀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뭐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같은 고성능 GPU 옆에 바로 페어링해서 장착이 되는 D램 덩어리고요. 예. 굉장히 일반 뭐 D램 대비해서 한 8배 비쌉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네, 맞습니다. 그런 고부가치 칩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HBM으로 라인이 전환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수요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산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감산, 사실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감산의 효과, 영향을 좀 주목을 해왔는데 네. 감산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실적의 회복을 감산의 효과로. 그렇죠. 지난 4월에 삼성전자에서 1차 감산을 추진하면서 예. D램 가격이 계속 그러니까 D램 가격이 2021년 7월에 예. 4.1불이었거든요. 최고가였습니다. 예. 그러던 D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올 초에 1점 초반대까지, 1불 초반대까지 D램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4월에 삼성에서 감산을 발표하면서 이 D램 가격이 1.3불대에서 최근 한 4개월 정도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뭐 7, 8, 9 상황 하에서 네. 1.5불 초반까지 지금 상승한 흐름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감산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는 수치로의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에서 2차 감산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2차 감산을 네, 진행한다. 하반기를 대비해서 2차 감산을 추진하게 되면 예. D램 가격이 이전에 4불 영역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2불 수준까지만 도달하더라도 수익 구조 측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에 예. 주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예. 대중국 수출 관련 전환의 최근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런 얘기? 반도체 수출은 우리 그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높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쪽 수출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이든 전반에 매출과 수익 구조의 변화가 진행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 최근 나온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지난 7월, 8월, 9월 그리고 괄목할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은 이번 10월 들어가지고 네.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대중국 수출 동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1월 10일까지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아직 나온 건 네. 아니지만 10일까지 집계된 데이터를 추정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8월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규모가 대략 마이너스 20% 수준이었습니다. 예. 9월에 들어서 10% 수준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감소율이 둔화됐고 준화됐거든요. 10월 들어서 10일 구간에서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한 자릿수 마이너스 5% 수준으로 마이너스대가 감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때 네. 11월, 12월 내년 초로 돌아서게 되면 네. 그간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매출에 대한 영향을 그 부정적으로 진행했던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 플러스로 전환될 이 흐름에서의 관성이 유지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대중국 있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 기대할 네, 수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삼성의 하이닉스의 가격 변화 요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감산의 효과가 수익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산을 이렇게 하면 뭐 인건비나 이런 건 그대로 나가니까 고정비가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칩 하나당 이 비용은 오히려 더 올라가서 수익 회복이 아직 좀 덜 되고 있지 않나.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격 회복, 또 감산의 어떤 안 좋은 재무의 안 좋은 상태 영향 균형을 어떻게 맞춰요? 네, 뭐 이 공급 과잉인 상황이 이제 원래 반도체라는 게 뭐 공급 과잉도 됐다가 공급 부족도 됐다가 사이클을 그리는데 공급이 이렇게 과잉이 됐다고 해서 감산을 한 경우는 97년도 IMF 이후로 처음입니다.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이클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수요 회복이 너무나 더디다 보니까 더디다. 네, 예전에는 이거를 이악 물고 버텨서 결국 계속 생산은 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버텼는데 이번에는 이 수요 감소폭이 너무 크니까 이 초유의 감산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은 올라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비용 요인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지만 결국 이
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는 계산 하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격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 그 어떤 감산으로 인해서 예.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할 수 있지만 예. 결국 이 가격을 당겨 올리는 거는 결국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고 고객사 주문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대중 대표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수출 수요의 큰 부분인데 그렇죠. 수출 이 반도체 마이너스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 1일부터 10일까지 이 통계를 좀 주식 투자자들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미 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증가 추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소폭이 둔화되다가 네.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도 조금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7만 전자도 못 가고 이게 좀 부진한가 네.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삼성전자이든 우리 국내 주시장의 시총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부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하게 외국인 진행되죠. 투자자들이 좌우하는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진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데이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네. 왜 그러지? 지난 10월 들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일관적인 매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9월 흐름에서 매도 공세를 보여주다 10월에는 좀 관망하는 흐름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입니까? 해외 자본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기업의 전망치를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예. 한국이라는 기업을 사기 위한 대응으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요 요소로 변수로 확인하는 것이 대외 변수입니다. 대외 변수다.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에 어떠한 환경이냐를 판단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즘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스라엘 쪽 이스라엘,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네. 해외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으로의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이지 미국 외 국가에 대해서 투자는 제한적인 형태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이고요. 하이닉스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만 예. 해외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대외 변수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들 종목에서 적극적인 진입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우리 반도체 회사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망설이고 있다. 발리 뛰어들지 않는다. 반도체 전체로 봐야 되고 경제 전체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 동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이달에서 팔고 SK 하이닉스는 사고 혹시 외국인 투자들 차별화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디커플링 됐거든요. 그래요? 그 요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HBM이라는 AI 반도체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우리 네네. 시청자들한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HBM 네. 한번 좀 짧게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HBM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디램 아파트거든요. 디램의 아파트. 네, 디램을 이제 12층짜리를 이제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뚫어서 이렇게 바로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고성능 메모리 덩어리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엔비디아의 GPU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A100이나 H100 같은 AI용 프로세서가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데이터를 한 번에 막 땡겨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층짜리 디램으로는 이 데이터 양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라는 이런 그 디램 아파트가 필요해지는 건데요. 네. 이쪽 시장을 올해 HBM3라는 제품이 지금 최신 버전이거든요. HBM3를 네, 요게 4세대 제품인데 요거를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공급한다는 보도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9월 중에 HBM3를 양산을 해서 네. 이거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이원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안 된 거예요?
뭐 지금 주가로 나타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될 거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원 DS 부문 사장이 공언을 했어요. 9월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최근 뉴스 흐름들을 보면 이게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보면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주식을 2천억 넘게 담았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6,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서 하이닉스는 주가가 거의 5% 가까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3% 넘게 빠졌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저 공급하는 뉴스 혹시 안 된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혹시 최신 정보? HBM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통상 계약을 할 때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HBM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이 되는 반도체이고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올해 AI용 서버용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급증하는 2배 이상의 성장을 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계약을 성사시켜서 생산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올 연말 들어서 1년 시점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 상반기까지.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여 동안 독점 단계에서의 공급을 했던 차원에서 가격 조정 요건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 조정.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예.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특히 서버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 필요 수요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 내년 초 HBM 관련한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최근까지의 상황처럼 증대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조금 어느 정도 수요를 지금 확보 충족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는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할 것이다. 당연하죠. 예. 예. 일정 부분은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네. 관련해서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최근까지의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제는 조금 정점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하나의 변수로 판단하셔서 접근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HBM, 네.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정점에 달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볼 자리죠. 그렇게 그런 분석도 좀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하나 더. 삼성전자가 이 3나노 공정에서 조금 첨단 공정이라고 하죠. 참 어렵습니다. GAA.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 이건 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수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런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 삼성전자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죠. 그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공개를 한 거고요. 예. 요거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어떤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요거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합니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예. 결국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예. 프로세서류들을 이제 처음으로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서버용 칩이라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합니까?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기술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3나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 분기점인데 두 회사가 판단이 달랐어요. 기존에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팻이라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핀팻 구조를 TSMC는 4나노, 5나노 때도 쓰다가 3나노에도 핀팻 구조를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4나노까지는 핀팻이라는 구조를 쓰다가 3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을 했는데 저 공정이 예. 효율성이 좀 높겠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애플 아이폰 15 네. 시리즈에 AP에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 예. 그게 핀팻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핀팻에 문제가 있고 발열에 이슈가 있고 삼성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굉장히 전성비가 좋게 발열이 안 나오게 잘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대만의 TSMC와 경쟁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3나노
GA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그러면 네. 우리 투자자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투자하고 싶은 분들 오늘 실적 보고 실적 전망 창대하다고 했는데 네. 투자 전략이랄까? 그건 어떻게? 바닥은 찍은 것으로 판단이 조심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존에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 나신 부분보다는 지금 손실이 되어진 부분들의 투자자가 많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500만 활동 계좌 중에서 550만 명의 계좌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550만 명이 네, 계좌가 가장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 계좌가.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최초에 진입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진입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업. 바닥은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하락의 요인보다는 느리지만 상승의 요인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시고 아, 그래요? 네.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주식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KR 컨설팅 대표,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